안녕하세요. 모닝뉴스의 DJ 보리입니다.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오늘 정말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젯밤 연준 FOMC 결과에 월가가 뒤집어졌고요. 중동에서는 이란이 걸프 에너지 시설 보복 타격 목록까지 공개하면서 유가가 11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어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 폭등으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는 잔치가 벌어졌죠.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출퇴근길에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오늘 날씨부터요. 서울은 아침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도, 최고 11도예요. 어제 봄비가 지나간 뒤라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 겉옷 꼭 챙기시고요. 중부 내륙 중심으로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그리고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에요. 외출할 때 마스크 잊지 마시고 환기는 오후 늦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어젯밤 미국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준이 매파적 동결을 선언하면서 시장이 확 얼어붙었어요. 미국 시간 3월 18일 수요일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동결 11대1 투표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이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진짜 충격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바라던 만큼 내려오고 있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이란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경제 전망 요약 이른바 점도표를 보면요.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딱 한 차례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두세 번은 인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보수적인 전망에 기대감이 확 꺾인 거죠. 파월 의장은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금리 정책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도 덧붙였어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후임자인 케빈 워시가 5월까지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임시의장으로 계속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파월 의장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FOMC 회의였는데 리더십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해요. 구체적인 지수 확인해 볼게요. 다우존스가 무려 768포인트 폭락 1.63% 하락해서 46,225회에 마감했습니다. 2026년 최저 종가를 또 갱신했어요. 이번 달 들어 다우가 5% 넘게 빠졌는데 이 추세면 2022년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S&P 500은 1.36% 하락한 6,624 나스닥 컴포지트는 1.46% 내린 2252에 마감했고요.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1.64% 빠져서 2478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이었어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FOMC 결과 한 방에 다 날아간 겁니다.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온 것도 장 초반부터 분위기를 무겁게 했고요. 어닝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방향이 좀 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에서 목표가를 높이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어요. FY16 영업이익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과 4분기 미국 가격 인상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유가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중동 상황이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19일 차인 어제 이란의 반관영 매체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타격 대상 목록을 공개했어요. 리스트에 올라간 시설들에 대한 목록을 공개했어요. 리스트에 올라간 시설들을 보면요. 올라간 시설들이냐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므레프 정유소와 주빌 석유화학단지, 카타르의 라스라판 정유소와 메사이드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UAE의 아로슨 가스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이란의 남파르스 가스전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 예고인데요. 만약 실제로 이 시설들이 타격을 받으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이 소식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07달러에서 11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고요. WTI는 96달러 수준입니다. 보통 브렌트와 WTI의 스프레드가 5달러에서 8달러 정도인데 지금은 그 차이가 무려 50달러 이상 벌어진 전례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아 지역의 실물 원유는 선물 대비 거의 40달러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이건 실제 물리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아 안정화를 위해 존스 액트, 미국 해운법의 60일 면제 조치를 발표했어요. 국내선 화물 운송에 미국 국적선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일시 면제해서 원유 운송 비용을 낮추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란 내부 상황을 좀 더 알려드리면요. 19일째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9,200만 이란 국민이 외부 세계와 소통이 완전히 끊긴 채 전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인터넷 검열 감시 단체들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전시 상황에서 국민 통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신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와 바시즈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면서 이란 측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중동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정보국장 툴시 가바드는 2026년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파키스탄을 미국에 대한 가장 중대한 핵위협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자, 한국 시장으로 넘어올게요. 어제 한국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5.04%, 284.55포인트 폭등해서 5,925에 마감했어요. 하루 만에 5%가 넘게 오른 거예요. 장 후반에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즉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6거래일 만에 사이드카 발동이었고요. 이 폭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GTC 2026 컨퍼런스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됐는데요.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재탈환하고 SK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를 다시 돌파하면서 반도체 투톱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1,51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3조 8,7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건 급등 구간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27.44포인트 2.41% 올라서 1164에 마감했고요. 환율은 원달러 기준 장중 1,483.1원까지 내려가며 전장 대비 5.3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강세가 아시아 통화 강세로 이어진 거예요. 다만 오늘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제 5% 폭등은 월요일, 화요일 미국 시장 상승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어젯밤 미국이 1% 넘게 빠졌거든요. 오늘은 이 하락분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FOMC 매파 발언, 유가 급등, PPI 서프라이즈까지 겹쳐 있어서 반도체 모멘텀이 이 악재들을 버텨낼 수 있을지가 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엔비디아 GTC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일요일에 열린 키노트에서 젠슨 황 CEO가 무려 3시간에 걸친 연설을 했는데요. 발표 내용이 정말 풍성했어요. 차세대 GPU 아키텍처 베라 루빈이 공식 발표됐는데 이건 기존 블랙웰의 후속으로 3분기 출하 예정입니다. 차세대 CPU인 베라도 함께 공개됐고요. DLSSO라는 업스케일링 기술도 발표됐는데 게이밍과 AI 워크로드 모두에서 성능 향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올해가 CUDA 출시 20주년이어서 AI 컴퓨팅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가장 화제가 된 건 네모클로라는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오픈소스 플랫폼이에요. 와이어드가 먼저 보도했는데 이름이 오픈클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쉽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풀겠다는 건데 AI 에이전트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디즈니에서 로봇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고 의료와 자율주행 분야 AI 세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GTC는 20일까지 계속되니까 추가 발표도 기대해주세요. 크립토 시장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3,000달러 아래로 밀려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74,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됐는데 FOMC 결과가 나오면서 리스크 자산 전반이 눌린 영향입니다. 이더리움은 2,300달러 아래에서 등락 중이고요. XRP는 2.68% 하락해서 1.4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같은 알트코인은 오히려 6%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26으로 공포 구간입니다. 주식시장 공포 탐욕 지수는 22로 극단적 공포 상태고요. 다만 크립토 쪽은 올해 한때 5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27까지 회복된 거라 최악의 공포는 지났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무기한 선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CFTC가 다음 달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진입 가능성이 열리면 크립토 파생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부동산 소식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농지에 대한 초강력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까지 검토한다는 거예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곳곳에서 충격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성동구가 29%나 폭등해서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분들은 공시지가 열람 기간 내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해 신청 여부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마무리 가볼게요. 엔비디아 GTC에서 젠슨 황이 이번에도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매번 키노트마다 특별 에디션 자켓이 나오는지 아닌지가 기술업계에서 일종의 밈이 됐어요. 이번에는 새 자켓 없이 평소 스타일 그대로 등장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했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3시간짜리 기술 발표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CEO의 자켓이라니 젠슨 황의 개인 브랜딩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AI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패션 아이콘이기도 한 CEO. 쉽지 않은 조합이죠. 그리고 하나 더. 디즈니가 GTC에서 AI 로봇 기술을 직접 시연했다고 하는데요. 테마파크에서 AI 캐릭터가 손님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미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AI가 엔터테인먼트, 의료, 자율주행, 로보틱스까지 정말 모든 산업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이번 GTC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 키워드 3가지. 첫째, 연준의 매파적 동결입니다. 금리는 안 올렸지만 올해 인하 전망을 한 번으로 줄이면서 시장의 기대를 꺾었어요. 파월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이 무거운 짐을 남겼습니다. 둘째, 이란 보복 위협과 유가 폭등이에요. 브렌트 110달러 수준의 유가는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고요. 걸프 에너지 시설 보복 리스트 공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한국 반도체 랠리의 지속 여부예요. 어제 코스피 5% 폭등의 주역이었던 반도체가 오늘 미국발 악재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잠깐 보너스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도 나왔었는데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되거든요.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더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용시장도 걱정인 게 지난달 발표된 2월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고용은 부진한데 물가는 안 잡히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월가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도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쉽게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섹터별로 보면요. 에너지주는 유가 상승 덕에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기술주와 소비재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리츠들이 많이 빠졌고요. 방어적인 성격의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섹터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어요.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나온 셈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파월의 인플레이션 경고에 장기금리가 반응한 거예요. 채권 가격이 내리고 수익률이 오르면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금값은 안전자산 수요에 힘입어 소폭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죠. 환율 쪽 추가 정보도 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매파적 태도에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엔달러는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서 엔화 변동성이 큰 상태예요. 유로달러는 소폭 약세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체크하고 갈게요. 한국 시장이 3시 30분에 마감되고요.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 실적 반응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나올 예정이에요. 경기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주목해주세요. 자, 진짜 마무리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지도 일시적 반등에 흥분하지도 마시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jaajunyoung.com, 유튜브는 업다운 대박 채널에서 만나요. DJ 보리와 함께하는 모닝뉴스, 오늘도 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곡 듣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세요. My name by now. He said same order and I took about 3, 2, 1. This is my Wednesday.
welcome, don't you knock. Rhyming, crowning a remote, I run this block. No small talk, no fake smiles, no dress code. Just me and season 5 on episode. I don't need your Friday nights, your weekend hype. Wednesday's mine, I'll scream it right. This is my